강산이 변하는데 10년도 길다. 빠르게만 변해가는 세상. 하지만 거꾸로 과거에 대한 추억을 찾는 이들도 많다. 사람의 귀가 이제 아날로그잖아요. 피로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적어요. 투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의 감성에 남다른 집념과 실력을 더해 전에 없던 결실을 일궈낸 이들. 이른바 아날로그 장인이 주목받고 있는데 소문이 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걷는 수제 장인들을 만나본다. 경기도 광주시 46살 어몽식 씨가 사는 곳이다. 마치 목공소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곳. 뭘 하는 곳일까? 무슨 소리가 나요? 좀 탁한데요? 널빤지 소리 나죠? 네. 홍식 씨는 나무를 섬세하게 자르고 다듬는데 소리가 상당히 맑아졌는데요? 기타의 모양이 예쁜 소리가 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는 모두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는 경력 11년 차 수제 클래식 기타 장인. 작업실 한켠 여기는 나무 창고다. 기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나무. 그에겐 재산이나 다름없다.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모았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온습도 관리. 실내 온도 30도에 습도는 4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본 10년 정도는 건조를 시켜야 돼요. 강제로 건조시키면은 상당히 약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금방 갈라져요. 좋은 악기들은 한 20년 정도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사용하죠. 홍식 씨가 클래식 기타를 만들게 된 데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국내 최초의 수제 클래식 기타 제작자인 엄상옥 장인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다. 단풍나무는 신축성이 많아서 소린주 지면은 보관상 곤란합니다. 집안의 전통에 그만의 노하우와 기술이 더해진다. 20년 동안 건조시킨 나무에 갑자기 물을 뿌리는데 보면은 기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적시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죠. 나무를 구부리는 기계에 타이머와 온도 조절기를 붙여 재료 손상이 없도록 직접 만들었다. 30분간 열을 가한 뒤 하루 정도 두면 옆판에 굴곡진 모양이 잡힌다고. 앞, 뒤, 옆판 등을 연결해 다듬고 포장 작업까지 거치게 되면 비로소 기타가 완성된다. 기타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린다는데 어떤 스타일로 이제 음악이 나올지, 소리가 나올지 상당히 재미있어요. 내 기타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연주가 된다. 진짜 좋죠.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디지털 시대 대량 생산을 넘어 즉각적인 복제와 배송으로 비슷한 디자인 성능의 상품을 저렴하고 빠르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주목받기 시작한 아날로그 장인들. 속도감과 복제 대신 느리게 얻을 수 있는 독특함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나는 상품들을 찾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제 장인들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 기차역 앞.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대장간이다. 뜨거운 화덕 앞에서 일하는 두 사람. 손발이 척척 맞는 류상준, 상남 씨는 형제다. 형 상준 씨는 경력 52년차 대장장이. 망치로 수천 번은 때릴 거려. 하나 만드는데 한 1000번은 이상은 때려야 될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곳. 요즘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오랜 역사가 있어가지고 농기구가 다 좋죠 뭐. 여기까지 잘해준 적 없어. 그래 우리들 마음에 딱 맞아. 정교하고 단단해 한 번 온 사람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곳은 지난 2015년 서울시 미래유산에 지정됐다. 특히 상준 씨는 문화재청이 장인에게 부여하는 마에스트로의 선정.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비슷하죠 사실. 점천하고 없어지는 시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배우겠다고 나서니까. 이들에게도 특별한 제자가 나타났다. 올해 31살 박한준 씨. 대학 졸업 후 한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가기로 결심 이곳에 왔다는데 힘든 일이긴 한데 그걸 버텨서 꾸준히 한다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엔 믿업지 못했던 상준 상남 형제. 하지만 매일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한준 씨를 보면서 진심을 잃게 됐다고. 이쁘죠. 엄청 이쁘죠. 쟤 엄청 이뻐해요. 우리 아들보다 더 이뻐요. 지금까지 2년 6개월 끈기 있게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고 있다. 기술 전수자가 없으면 쇠를 다루는 장인들의 전통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준 씨는 자신 같은 젊은 도전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다.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거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일에 뛰어든 만큼 잘하는 대장장이가 되고 싶죠. 기타 장인 홍식 씨도 기타를 만드는 일을 하기까지 순조롭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때까지 품어왔던 기타 제작자의 꿈.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컸고 의외로 기타 장인이었던 아버지의 반대도 컸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기타 제작하려고 그러면은 돈 벌어 오라고 하셨거든요. 3, 4년 정도 수입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대학 졸업 후 그는 일본, 스웨덴에서 휴대전화 개발자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나무에서부터 도구 등을 계속 마련해뒀던 홍식 씨. 오랜 꿈을 이루고자 11년 만에 과감히 회사를 선택. 아버지에게 돌아와 기술을 하나씩 습득했다. 1년, 2년은 일방적으로 혼났고 이런 거 하려면 당장 때렸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들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연주가가 홍식 씨의 클래식 기타로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 만드는 거 보면 좋죠. 한편은 솔직한 얘기를 한편으로는 좀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놓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거지. 아들이 만든 기타를 직접 연주해보는 아버지 엄태훈 씨. 언제보다 훨씬 안정이 됐다. 좀 물리는 것 좀 위주로 갔었는데 네. 요즘 많이 눌렀어요. 좋아. 연주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게 나와줘야지 이게 좋은 거지. 자기보다 발전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 흐뭇하다고. 최신 유행이 모인다는 이태원에서도 핫하다는 한 매장. 2030이 많이 찾는 이곳은 LP 레코드 샵. 보통은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매장을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이같이 되살아난 아날로그 음악의 붐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15년 전 세계 LP 음반 판매량은 3,200만 장으로 해마다 성장 추세라고 하는데 국내 유일의 LP 생산 공장. 작업으로 분주한 그곳에 국내 LP 시장을 부활시키는 데 일조한 LP 제작 엔지니어 백희성 씨가 있다. 생활은 레코드판에 육안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LP의 소리골이 잘 찍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180배로 확대해 LP 소리골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희성 씨. LP는 플라스틱판에 소리골, 즉 홈을 파서 음악을 새기는 것인데 들이대는 금속 스탬퍼를 압축기에 넣고 압력을 주어 레코드를 제작. 하루에 생산되는 LP는 800장 정도다. 한 3개월치는 저희가 지금 다 꽉 차 있고요. 매출은 뭐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 있고. 중학생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희성 씨는 항공정비사로 취업한 뒤에도 직장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했고 결국 녹음실 엔지니어로 직업을 바꾸었다. 그러던 중 LP 시장에 눈을 뜬 건 2005년. 당시 국내 마지막 LP 제작사였던 곳이 폐업한 직후였다는데 수소문 끝에 장인들을 만나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사라진 걸 다시 복원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잡음이나 디스토션이나 뭐 한 과정을 넘기면 또 벽에 부딪히고 수만 장 이상 프레스를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고 수정하고 이제
그랬었죠. 소리꼴을 새기는 이 기계도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남은 것. 구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만들어진 데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기는 더 어려웠단다. 10여 년 이상을 멈춰있던 기계가 부품들도 이제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 고장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만 수리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어요. 지난 12년 동안 LP 생산 기술을 복원시키려고 불철주야 달려온 그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 칼라 LP도 사실은 만들어 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LP를 들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수제 제품만 거래하는 사이트나 앱도 늘고 있다. 수공예 전문 마켓플레이스로 불리는 한 모바일 앱의 경우 등록 제작자만 4천여 명, 누적 거래액만 620억 원에 이를 정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서울 종로구. 오래돼 보이는 책들이 진열돼 있는 이곳은 서점. 그런데 다 뜯겨진 책들이다. 다 실이 뜯겨지고 표지도 다 헤어져서 보수를 하고 꿰매기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뜯겨져도 찢겨도 문제없다. 헌 책을 새 책으로 바꿔주는 경력 12년차 예술재본 전문가 이보영 씨. 책 재본의 첫걸음은 각 페이지에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 페이지 끝 찢겨져 나간 부분을 유심히 보다가 서랍을 여는데 기존의 이 종이 상태하고 흡사한 그런 종이를 찾아서 메꿔주려고 해요. 그동안 재본을 해오면서 모아둔 종이 중에 가장 비슷한 걸 골라 보수할 모양에 맞춰 자르고 뭔가를 바르는데 전분으로 만든 풀이에요. 이 장점은 이게 말랐더라도 물을 묻히면 다시 제거를 하기가 편해요. 풀칠을 한 뒤 원본 종이에 붙이니 원래 종이처럼 감쪽같이 보수됐다. 초창기 때 만들었던 책들이에요. 만드는 거에 너무 이제 집중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호기심에 찾아가 본 재본 공방. 몇 차례 배우고 국내로 돌아왔다. 아예 제대로 배우려고 유학길에 올랐다는 보영 씨. 자격증도 따고 현지 공방, 도서관 등에서 실력을 쌓는 동안 6년이 지났다. 수틀에 고정해 바느질을 하며 페이지를 연결, 책의 모양을 갖춰가는데 꿰매기를 좀 잘 해야 돼요. 꿰맸을 때 여기 두께가 좀 나와야 돼요. 압축기에 넣어 책 부피를 줄이고 가장자리를 정리한다. 종이를 자르고 점이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칼이나 압축기, 책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수틀 등 크고 작은 도구만 200여 개나 된다. 금박용 도구예요. 옛날 형태의 알파벳이고 이렇게 문양들은 이제 이렇게 뭐 19세기 문양 보수에서부터 복원, 가죽으로 표지를 입히고 금박 작업을 하는 전 과정을 거쳐 책 한 권이 재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비용이 한 80만 원 이상 되는 작업이에요. 오래된 책이나 절판된 책, 논문 등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이 담긴 책들이 맡겨지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가치가 높은 고서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 작업과 교육을 통해 지난해 연수입 6천만 원을 거뒀다고. 한 분 한 분 다 진짜 다 의미가 있어요. 소중히 오래 간직하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이기에 더 희소성 있는 장인들의 노력.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날로그 수제품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본다.